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완자 세 번째 단원 변화와 다양성, 그 중에 두 번째 중단원 생물 다양성과 유지 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지질시대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지질시대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52쪽이고요. 자, 아이고. 네. 지질시대요. 화석부터 나오네요. 저는 지질시대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지질시대부터 좀 이야기해볼게요.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했어요. 한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게 지질시대예요. 땅의 역사가 기록된 시대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요 지질시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화석으로 보면 돼요. 화석. 생물계에 막 많이 출현하거나 많이 멸종을 하거나 그 같은 시기입니다. 많이 멸종하면 또 새로운 종들이 많이 출현을 해요. 그 대규모 지각변동, 대규모 지각변동은 부정합을 의미해요. 이 두 가지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와 대규모 지각변동, 부정합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눕니다. 이렇게 이제 12시간 이 시계 면적을 가지고 나누면요, 거의 대부분이 성칸브리아 시대예요. 한 88% 정도가 성칸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조금씩 짧아지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대규모 지각 변동하고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로 나누는데, 요 대규모 지각 변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정합이요. 부정합. 원래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바닷물이 있습니다. 이 바닷물 밑에서 차곡차곡 이쁘게 쌓여요. 이쁘게. 참 바르게도 쌓였군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D, C, B, A 순서로 쌓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쌓인 거, 이런 걸 정합이라고 해요. 물 밑에서는 퇴적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을 받으면, 양쪽에서 누르는 힘, 횡압력 같은 거 받으면 뭐 다양한 방식이 있긴 한데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겠죠. 습곡이 만들어져요. 습곡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네, 습곡이 만들어졌어요. 네, 습곡이 만들어졌다.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만큼의 지역, 거대한 지역이 융기를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깎여요. 이렇게 깎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까? 융기하여 침식이요. 융기가 떠오르는 걸 융기라 그래요. 융기하여 침식이 됐어요. 퇴적된 다음에 습곡이 되고 융기하여 침식이 됐습니다. 그럼 얘가 또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가라앉고 여기 또 이렇게 쌓였네요. 가라앉으면 침각, 가라앉으면 물 밑에서 또 쌓이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부정합이라 그래요. 정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가 부정한 면이거든요. 이 부정한 면 위쪽과 아래쪽은 아주 오랜 시간적 단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생되면 위에는 중생대, 밑에가 중생되면 위에는 신생대, 이럴 정도로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눕니다. 아주 오랜 시간적 단절이 있다. 이렇게 부정합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저랑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식으로 돼 있어서 제 마음대로 요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네. 자, 요걸로 한번 해보죠. 책 잘 나왔는데, 자, 저는 이게 더 좋네요. 원래 성칸브리아 시대를 한 88%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성캄브리아 시대 때 날씨부터 좀 볼까요? 대체로 온난했습니다. 대체로 성캄브리아 시대 때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좀 추웠네요. 말기에 빙하기 있었고요. 고생대도 대체로 온난했습니다. 대체로 온난하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네요. 좀 추웠어요. 중생대는 그냥 계속 온난했습니다. 계속 그냥 온난했게 온도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빙하기 있지 않았어요. 말기에 한 번씩 빙하기가 있었는데 말기에 빙하기 없네요. 자, 그리고 신생대는 말기에 빙하기가 4번이 있었어요. 빙하기가. 이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신생대 말기에 간빙기라고 합니다. 뭔가 3번, 4번인데 4번 있으면 사이가 3번이죠. 그러니까 빙하기 4번에 간빙기 3번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랬었고 이제 이때 살았던 생명체들 좀 볼까요? 이때 보면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원핵생명, 그러니까 세포핵이 없으면 원핵생물계라 그래요. 세포핵이 생긴 거를 원생생물계. 이때 진핵세포들은 이제 원핵세포, 진핵세포인데 이 진핵세포 중에서 조금 이제 미생물 같은 거 좀 조만한 거 이런 것들은 원생생물계라고 합니다. 이게 균계, 식물계 다 세포핵이 있어요. 동물계 등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성캄브리아 시대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는데 원핵생물계였어요. 세균 같은 거. 그러다가 원생생물계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이 성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게 광합성 세균들이에요.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광합성 세균들이 군체를 이루고 있던 게 화석화된 거,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합니다. 고생대로 가면 고생대는 이제 어류의 시대예요. 어류의 시대.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가 출현을 하죠. 그리고 양치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양치식물은 고사리 같은 거거든요. 식물을 구분할 때 뿌리, 줄기, 잎이 구분이 돼 있느냐, 관다발이 있냐 없냐, 꽃이 피냐 안 피냐 이런 걸로, 떡잎이 한 장이냐 두 장이냐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고사리 양치식물은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명확하고 관다발도 있어요. 물건체관도. 그런데 꽃이 안 펴요. 무성생식을 합니다. 유성생식이 아닌 무성생식. 이런 거를 양치식물이라 그래요. 최초의 육상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광합성 세균도 출현하고 해갖고 저기 산소 농도가 진해져요. 산소 농도가 진해지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는 생명체가 없었는데요. 이 오존층이 나오면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중생대 때는 파충류의 시대라 그래요. 중생대 파충류의 시대, 공룡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소라 비슷한 거예요. 조개보다는 소라, 암모나이트. 이게 이제 중생대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됩니다. 그리고 중생대는 이제 거시식물이 번성을 해요. 출현은 그 전에 하는데 번성을 은행나무나 소나무,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하는데 씨방이 없어서 밑씨가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은행나무, 소철 이런 것들을 거시식물이라고 합니다. 신생대는 이제 포유류가 출현을 하죠. 포유류. 신생대에는 이제 화폐석, 조개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 사촌, 매머드, 맘모스라고도 하죠. 매머드. 이 코끼리 조상이 아니에요. 코끼리하고 다른 종입니다. 사촌 정도쯤 돼요. 털 많이 난 거요. 그리고 속시식물이 출현해요. 속시식물이 번성을 합니다. 시방에 있는 애들이요. 그리고 고생대는 좀 많이 있는 게 이제 삼엽충이 많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고3들이 중공암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신화적으로 퍼지고 있다면 고3 중공암이 신화적이라며 이런 것도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방추충, 필석 이런 것도 고생대에만 존재했었던 화석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를 나누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죠. 화석부터 이제 볼까요?
화석은 될화, 돌석, 돌이 되었습니다. 무슨 메두사 눈 봤나 봐요. 돌이 돼 버렸어요. 예,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좀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단단한 뼈나 껍데기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빨리 매몰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단한 뼈나 껍데기 가지고 있는 게 빨리 매몰되어서 죽었어요. 아니면 죽어서 빨리 매몰됐어요. 그러면 그 뼈 부분을 제외하고 살들은 이렇게 손상됩니다. 분해가 되죠. 거기 흙이 채워지고요. 돌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뼈도 몇백 년 있으면 삭아요. 그러면은 어떤 화석이 되냐면 붕어빵 틀처럼 이렇게 조개 모양으로,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펴어진 이런 화석이, 펴어진 화석이 만들어져요. 이런 걸 몰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안에 지하수 침전해가지고 또 다른 시대의 돌이 이렇게 여기 채워져요. 다른 시대의 돌이 볼록하게 채워져요. 조개 모양으로. 진짜 와, 조개가 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채워진 화석,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캐스트라고 해요. 뭐 요새는 이제 몰드 캐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생명체 뼈가 돌이 된 게 아니에요. 뼈 모양의 빈 구멍의 돌이나 뼈 모양의 빈 구멍의 돌이 이렇게 차곡차곡 흙이 채워져서 된 돌이나 이런 것들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을 본다고 해서 그 뭐 DNA 채출은 안 됩니다. 물론 화석은 과거에 생존했던 생명체의 유해나 흔적이에요. 흔적에서는 안 되는데 유해, 예를 들어서 이제 빙하나 호박소에 갇힌 생물, 여기에서 뭐 DNA 채취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여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 새끼 매머드가 빙하 크레바스 안에 이렇게 갇혀갖고 죽은 새끼 매머드가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화석이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이 있는데요. 시상화석은 아주 오랜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 살았어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조개 같은 거 아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특정 분포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특정 환경을 알 수 있어요. 조개는 갯벌에서만 살죠. 표준 화석 같은 경우는 생존 기간이 길지는 않은데 분포 면적이 되게 넓어요. 거의 지구 전역에 쫙 살았던 애들, 짧은 시간 동안. 공룡 같은 거요. 그러니까 공룡은 중생대거든요.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시대. 표준 화석을 통해서 시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시상 화석을 통해서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의 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 북한에도 과학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수업을 했죠. 어떤 학생이 막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쌤이 시간에 상관없이 환경 영향을 받는 화석이 뭡니까? 자네 졸고 있는데 뭡니까? 했더니 깨가지고 뭐 안 변하는 거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조 산호 아닙니까? 라고 했대요. 고사리 조개 산호 아닙니까? 예, 정답이라요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제 뇌피셜. 자, 시간에 상관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화석이 뭡니까? 고조 산호 아닙니까? 고사리 조개 산호가 특정 환경에만 살아요. 아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환경을 알 수 있는데요.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늪지대, 산호는 따뜻하고 얕고 깨끗한 바다,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구나. 여기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이 시상화석이고요. 표준 화석은 그냥 시대를 알 수 있어요. 고3, 중공암이 신화적이라며 요 정도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갑주어 어류나 방추충, 필석 이런 것도 이제 고생대 표준 화석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층을 이렇게 화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화석을 통해서 당시 환경하고요. 당시 환경하고 이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알 수 있고요. 또 이 화석을 통해서 진화 과정, 대륙의 이동, 과거 육지나 바다 환경, 뭐 수륙 분포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지층이 떠올랐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럼 우와 여기까지 바닷물이 차 있었구나가 아니고 이 태백산맥이 떠올라서 융기되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야기하였으니 넘어가지요.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네. 화석입니다. 과거에 생존했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시상화석,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 그래요. 요걸 통한 과거의 해석, 화석이겠죠. 화석을 통한 과거의 해석, 시대 알 수 있고요. 대륙의 이동 알 수 있고요. 수륙 분포, 육지, 바다, 환경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 시대가 약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구분 기준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와 대규모 지각변동인데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는 화석의 변화예요. 지질시대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어집니다. 1번 보죠. 화석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걸 화석이라고 하고요. 화석은 주로 화성암은 불의 성질을 가진 암석이에요. 마그마나 용암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죠. 있었어도 손상됐겠죠. 그러니까 뭔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에서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생물의 배설물도 화석이에요. 생명체의 유해나 생명체의 흔적, 배설물이나 이게 배설물이라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발자국이나 이런 것도 화석이 됩니다. 1번에 OXX, 2번입니다. 화석의 생성 과정입니다. 홍수나 산사태 등에 의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갑자기 땅에 묻힌다? 좀 너무 없어 보이죠? 땅에 묻힌다. 너무 없어 보인다. 퇴적물, 아주 퇴적물. 퇴적물에 묻힌다. 빙하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퇴적물이 낫겠다. 퇴적층이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층이 만들어지지요. 이거 잠시만요. 네, 지층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화석하고 있으니까 화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으로 퇴적층이 땅 위로 올라온 후 땅 위로 올라오면 윤기잖아요. 윤기. 근데 윤기으로 이상하니까 윤기 침각 이런 걸 지각변동이라고도 합니다. 지진 화산활동도 그렇고요. 네, 주관식이 제일 어렵다. 지각변동으로 위로 올라와서 깎이다 보면 화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시상화석은 시, 표준화석은 표. 특정 환경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 시상화석이고요. 생존기간 짧고 분포 면적이 넓다, 표준화석입니다. 방추충, 공룡, 매머드. 방추충은 고생대, 공룡, 중생대, 매머드, 신생대의 표준화석들이고요. 고사리, 산호, 조개는 시상화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표준화석, 고3, 중공암이 신화적이래매 넘어가죠. 과거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거 바다였다. 공룡 아니고요, 매머도 아니고요, 고사리 육지고요. 나머지 산호, 삼엽충 웬만하면 다 바다에 살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호, 삼엽충, 암모나이트, 니은, 비읍.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이요. 부정합이요. 대규모 지각변동 그리고 생물계의 큰 변화, 화석의 변화와 부정합. 니은, 리을 넘어갑니다. A가 선캄브리아 시대. 이게 고생대가 이렇게 뭐 중생대 같은 경우도 주라기, 백악기, 트라이아스기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요 고생대도 그 기로 더 짧게 나누는데 맨 앞에가 캄브리아기예요. 그 캄브리아기 이전의 시대다. 그래서 성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를 써요. 그러니까 한 1만 년 전부터 역사, 기록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1만 년 이전은 뭐라 그래요? 역사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라고 하죠.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길거든요. 너무 길어요. 이 성캄브리아기가 나중에 좀 나눠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성캄브리아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 신생대. 성캄브리아기, 성캄브리아 시대. 네.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였고요. 오늘 보고 많이 하네요. 넘어갑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한번 볼까요? 성캄브리아 시대 때 에디아카라 동물군, 뭔지 모르겠는데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건 뭐 광합성 세균들 뭐 이런 거예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뭐 해파리 뭐 이런 것들의 화석군이래요. 모든 생명체가 물속에만 있었습니다. 광합성하는 세균도 있었고요. 네. 개체수도 적었고 좀 뼈나 껍질같이 단단한 부분도 얼마 없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손상도 많이 돼서 화석이 되게 드뭅니다. 그리고 고생대, 고생대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판게아,
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대한 대륙이 판게아예요. 고생대 말에 만들어져요. 중생대부터는 이게 다시 대륙들이 이렇게 뜯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생대 때는요, 어류의 시대라고 하고요. 이 산소 농도가 되게 진해갖고 개체 수나 종류의 수가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산소 농도가 진해져서요.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해요. 양치식물, 오존충이 나와서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이죠.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대멸종이 있었고요. 중생대 이제 대륙들이 판게아가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파충류 시대예요. 뭐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게 살았고요. 역시 말기에 대멸종이 있었네요. 대멸종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거시 식물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또 신생대요. 지금이 신생대예요. 지금이. 마지막에 빙하기 4번에 간빙기 3번 있었고요. 포유류가 많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속시식물도 많이 번성을 하고요. 대멸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이 대멸종, 많이 죽은 거예요. 대멸종. 이렇게 종들이 많이 소멸한 거, 사라진 걸 대멸종이라고 하겠죠. 그 원인이 뭐냐면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예요. 수륙분포 변화, 해수면 변화, 소행성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 지각변동, 기후변화, 뭐 대기랑 해양의 산소량 급감 이런 것들. 하나가 이제 판게아 형성,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정도가 있군요. 자, 그리고 볼까요? 대멸종이 한 5번 있었네요. 근데 그 중에서 멸종을 제일 많이 한 게 고생대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중생대 말 3번하고 5번 정도. 판게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생명체들이 살기에 대단히 좋은 조건이 해안선이거든요. 해안선이 확 줄어요. 그리고 이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이제 해류 같은 경우도 달라지게 되고요. 화산도 크게 한번 터졌다라고 하네요. 그럼 지구 온난화 일어나고 뭐 소행성 충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대멸종 원인, 고생대 말에 가장 심각한 대멸종이 있었고요. 중생대 말에는 소행성이 충돌하고 화산 터지고 화산가스가 이렇게 지구를 뒤덮고 햇빛 가리고 뭐 식물들이 광합성을 잘 못하고 그러면 이제 초식동물 죽고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덩치 커다란 애부터 막 죽어나가고. 네, 고생대 말, 중생대 말.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종이, 개체 수가, 뭐 종이, 생물의 종이, 환경이,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가,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런 거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급격하게 지구 환경이 변하면 멸종하는데 그래도 이제 적응한 애들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되어서 그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점점 증가했어요.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광합성 세균이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대기 중 산소 농도를 점차 늘리게 됩니다. 이때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들이 이때 형성이 되었고요. 고생대 때 그 말기에 빙하기 있었고요.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만들어집니다. 거대한 대륙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고생대 생물은 육상생물 출현했어요. 양치식물, 고사리, 무척추 동물, 삼엽충, 갑주어, 양서류, 그리고 거시식물이 번성을 합니다. 은행나무, 소철. 중생대요. 죄송해요. 틀렸죠? 아이고야. 중생대인 줄 알았어요. 고생대죠. 고생대면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애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중생대가 거시식물이고요. 암모나이트, 공룡, 파충류 할까요? 파충류. 중생대는 파충류가 적절할 것 같고요. 신생대는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 따숩다가 말기에 빙하기, 고생대 따숩다가 말기에 빙하기, 중생대는 계속 따숩고 말기에 소행성 때려봤고요. 신생대는 따숩다가 말기에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있었고요. 화폐서, 포유류, 매머드 같은 거, 그리고 속시식물이 번성을 해요.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입니다.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많은 생물종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이게 또 다양한 종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됩니다. 1번입니다.
지질시대 기후 날씨예요. 날씨 30년 정도의 그 지역의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고 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대체로 온난했고요. 성캄브리아 시대 말에 고생대 말에 온난하다가 빙하기 한 번씩 있었고요. 중생대에는 그냥 계속 온난했고요. 신생대에는 빙하기 4번에 간병기 3번이 말기에 있었습니다. X55X 2번 보죠. 지질시대의 수륙 분포 변화 과정입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아마 판게아니까 고생대 말인 것 같아요. 고생대 말. 요게 이제 중생대겠죠. 그러니까 다, 가, 나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질시대 여기 이제 대서양이 점점 넓어지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랑 여기 아프리카랑 유럽 사이 대서양이 점점 넓어져요. 최근에 계속 대서양이 넓어지고 있어요. 지질시대 생물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한 게 맞고요. 고생대에는 바다의 암모나이트가 고생대에는 초반에는 없었고 오존층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양치식물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공룡은 중생대예요. 최초의 육상생물은 고생대에 출현해요.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거. 신생대의 속시식물과 포유류 번성한 건 옳습니다. 3번에 OXX5 이고요. 서로 다른 지질시대. 공룡인데요. 거시식물이고요. 중생대. 코끼리 말, 포유류가 있네요. 신생대.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물속에 있는데 육지에도 뭐 고사리 같은 게 출현을 했어요. 고생대. 모든 생명체가 이제 자외선 때문에 바다 밖으로 나오진 못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네. 이름 썼고요. 순서는 라다, 가나. 넘어가죠. 그림은 생물과 이게 종보다 큰 범위가 속이에요. 속보다 큰 게 과보다 큰 게 목, 그 다음에 강, 문, 개 이렇게 됩니다. 요 개가 5가지 개가 있어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사람이 이제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그 다음에 목은 모르겠네요. 목, 사람이 영장목? 잘 모르겠다. 사람과 사람 속, 사람 종, 영장목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개로 가면은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식육목, 개과, 개속, 개종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종보다 속보다 조금 넓은 범위의 집합이요. 과의 수 변화인데요. 생물이 가장 크게 멸종했던 시기는 여기네요. 고생대 말. 생물의 종류가 가장 다양했던 시기는 현재 지질시대 쓰라고 했으니까 신생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죠? 뭐가 있네요. 여기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에 생물들이 바다에서만 활동한 까닭은 무엇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오존층,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서는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신 만점 문제 보죠.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화석은 퇴적하면서 발견이 되는 거고요.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도 화석입니다. 지질시대에 생존했던 생명체 유해나 흔적이 화석이에요.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화석의 생성 조건 아닌 거, 크기가 커야 한다? 요거는 좀 뭐 너무 작은 건 좀 그렇겠지만 뭐 그렇게 클 필요는 없어요. 개체수는 많아야죠. 다른 것도 좀 볼게요. 많아야 되고 단단한 부위 있어야지. 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화석이 되겠죠. 이게 손상되기 전에 빨리 매몰되어야 되고요. 뭐 미생물 이런 것은 아니 뭐 발견하기 큰 게 잘 보이긴 하는데 화석의 생성 조건은 아닙니다. 생물 크기가 커야 한다는 생성 조건이 아니네요. 자, 이게 세로축, 가로축 바뀌더라도 표준화석, 시상화석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랜 기간 좁은 면적, 특정 면적, 특정 환경에서만 생존하였던 아이들을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넓은 면적에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애들이요. 그 시대에만 살았던 애들,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시상화석에 산호, 얕고 따뜻한 바다.
표준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시대 알 수 있고요. 표준 화석은 시상 화석보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표준 화석은 되게 다양한 곳에 살거든요. 그닥 민감하지 않아요. 시상 화석이 특정 환경에서만 사니까 시상 화석이 더 민감합니다. 그러면은 3번. 3번이 3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고사리, 삼엽충, 화폐석이네요. 옳지 않은 거. 고사리, 이게 다 시상화석이에요. 고사리, 고조산화님의, 아이고야. 아니죠. 고사리, 조개, 산호가 시상화석이고요. 삼엽충, 고생대, 표준화석. 그리고 화폐석이 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간은 시상화석이고요. 표준화석 삼엽충은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습니다. 고생대 바다에만 살았어요. 삼엽충 발견된 지층에서 고생대 방추충도 가능하고요. 다 화폐석은 아니 따뜻하고 습한 육지는 저기 고사리고요. 요거 이제 화폐석은 조개 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바다에서. 4번에 4번. 5번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하고 좀 관계가 먼 거. 융기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조개 화석이 산맥 위에서 발견되면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도움이 됩니다. 지층 생성 환경, 이때 화석을 통해서 이거 갯벌이었구나, 이거 바다였구나, 이거 육지였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추웠구나, 좀 더웠구나. 지진은 불이죠. 지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다 알 수 있고요. 지진은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6번입니다. 세 지역의 지층 A, B, C입니다. 요거 신생대네요. 매머드. 공룡은 중생대. 요거 삼엽충, 요거는 고생대고요. 삼엽충 산호가 이렇게 바다에서 살았던 애들이에요. 매머드하고 공룡은 육지에서 살았고요. 옳은 거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생성된 건 C, 고생대고요. 지층 B, 중생대의 육지에서 퇴적된 거고요. 지층 C, 고생대. 이 산호가 좀 따뜻한 바다에서 생존했던 생명체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 시상화석. 지금도 그래요. 4번, 6번에 4번. 7번입니다. 그림 가랑 여기 신생대네요. 고생대고요. 고생대고요. 중생대고요. 여기 부정한 면이 훅훅 넘어갔네요.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지층 A는 신생대고요. 지층 화폐석 바다. 지층 C 공룡은 육지에서 퇴적이 되었고요. 지층 B, D 고생대 삼엽충들 같은 고생대니까 같은 지질 시대입니다. 융기된 적이 있다. 처음에 바다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육지가 됐어요. 그럼 이거 떠오른 거죠. 융기가 된 거죠. 5번. 7번에 5번. 8번입니다. 자, 여기가요. A, B, C, D, E 순서로 이렇게 막 쌓였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지질시대를 나누라고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출현한 것 좀 볼까요? 출현. 요 라인에서 출현 하나 있고요. 출현 3개 있고요. 출현 하나 있고요. 출현 없고요. 출현 받고요. 멸종도 좀 볼까요? 멸종이 없고요. 2개 멸종했고요. 2개 멸종했고요. 하나라고 제가 없다고 쳐도 되고. 그럼 어디로 잘라야 될까요? 여기로 자르면 3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생존 기간만을 고려할 때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건 C죠. 표준 화석은 짧게 살아야 돼요. C. 생존 기간만을 고려할 때 시상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건 D, E. B, D보다는 E가 어떨까요? 가장이니까. E가 4칸이죠. B, D보다 E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E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층 A, B, C, 다행이다. 세 시대로 구분하려면 A, B 사이, C, D 사이입니다. 멸종과 출현한 거를 합해 주시면 돼요.
제일 숫자가 많은 거, 그게 생물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8번에 2번. 9번. 성캄브리아 시대에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되고요. 별로 없어요. 있었어도 많이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손상됐고요. 지질시대 중 88% 가장 길고요.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시기고요. 자외선이 지표에 강하게 도달했죠. 아직 뭐 오존충도 없고, 이제 뭐 광합성 세균 출현하고 뭐 이런 상황. 오존충이 없었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육지 환경에서 아니죠. 그 이제 광합성 세균 모든 생명체는 다 바다에 있었어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이 광합성 세균도 바다에 있었습니다. 9번에 5번. 그러니까 지구 산소는 식물의 광합성 때문이 아니라 광합성 세균의 광합성 때문에 바다의 산소 농도가 진해져서 이렇게 그 바다 밖으로 산소가 나온 거예요. 세균 덕분에 사는 겁니다. 세균 덕분에 숨쉬고 살아요. 고생대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생대 때 파충류에서 포유류 중생대겠죠. 중생대. 고생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다세포 생물은 성캄브리아 시대 때 출현을 합니다. 미생물이긴 한데 원생생물계가 출현하는데 원생생물계에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고 광합성 한래도 있고 안한래도 있고 그래요. 생물이 고생대 때 육지로 출현을 합니다.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져서 자외선이 차단됐거든요. 10번에 3번, 11번입니다. 상대적 길이래요. 이게 이렇게 갈 텐데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A는 신생대가 되겠고요. 신생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바다에서만 살았다. 이거 성캄브리아 시대. 어류, 양서류, 번석, 고생대. 속시식물, 포유류, 신생대. 기간이 짧아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없다. 이런 건 없어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발견되는 화석이 없는 게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에 해양 생물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산소 농도가 진해져서 고생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1번에 3번, 12번입니다. 지질시대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라네요. 파충류, 거시식물, 중생대. 가장 큰 대규모 멸종이면 마지막에 고생대, 초원, 인류의 조상, 신생대. 광합성 세균이 등장했대요. 성캄브리아 시대. 그러면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라나 가다. 4번. 4번. 13번. 신생대 화폐석이고요. 중생대 암모나이트, 고생대 갑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외우셔야죠.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질 거고, 아니면 고3 중공하면 신화적 이름에 외우시는 것도 괜찮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니까 다나가 순서가 옳고요. 신생대 후기에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중생대에는 오존층 있었고요. 성캄브리아 시대 때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 때부터 갖고 고생대 때는 있었습니다. 오존층이. 13번에 3번, 14번. 이게 아마 고생대 말에서요, 대서양이 점점 넓어지는 요 시기인 것 같아요. 가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고생대 말이고요. 나는 현재 수륙분포 아니죠. 근데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비슷하다. 저도 이렇게 생겼지만 저보다 못생긴 애 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생겼다 라는 의미 없는 소리였고요. 요 세 개 중에서는 가장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원숭이 2마리랑 있으면 저 그래도 가장 장동건이랑 비슷할걸요. 네, 죄송합니다. 자, 3번에 가에서 대서양이 형성되기 여기가 태평양이고요. 여기 아메리카하고 아메리카하고 유럽 요 사이가 대서양입니다. 다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여기가 인도 대륙인데 이게 쭉 올라와서 여기 유럽, 아시아 이쪽에 이제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직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고, 가보다 나에서, 그렇죠, 세월이 흐를수록 해양 생물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옳지 않은 거 14번에 4번.
14번에 4번. 15번. 지지시대라는데요. 이거는 뭐 어쨌든 생명체가 밖으로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긴 공룡이다. 그럼 이게 중생되고, 요거는 양서류 같은 건가 봐요. 양서류. 그러면 이거 고생대, 매머드면 신생대겠죠. 옳은 거 찾아보죠. 네, 고생대 때 양치식물 번성하고요. 신생대에는 빙하기가 많이 있었어요. 빙하기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한 건 중생대고요. 다시게 중생대 때 판게아가 형성된 게 고생대 말이고, 중생대부터는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15번에 3번. 16번.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요. 옳은 거, 맞는 거 좀 찾아보도록 하죠.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다? 요건 좀, 아니요, 있었어요. 이때, 저기 뭐지? 처음엔 없었죠. 근데 중간에 생겨요. 그 광합성 세균 출현하면서 산소가 생기고요. B시대,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한 덩어리로 모입니다. 그 한 덩어리의 대륙을 판게아라고 해요. 2번. 지질시대 생물의 대멸종에 대한 설명 좀 찾아보도록 하죠. 가장 큰 대멸종은 고생대 말이고요. 5차 대멸종은 소행성 충돌과 5차 대멸종이 이제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중생대 말, 소행성 충돌과 관련이 있고요. 1차, 3차하고 5차였어요. 다른 것도 한번 보죠. 대멸종 이전에 번성했던 생물종이 대멸종 이후에도 다시 번성하는 경향은 없고 다른 종이 채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멸종은 지질시대 전체 시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났다. 아니요, 아주 짧은 시간에 멸종은 죽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지질시대 동안 대멸종이 반복되면서 생물 다양성은 계속 증가합니다. 17번에 2번 이거요. 다른 게 다 틀렸네요. 18번. 종속, 과목, 강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종류의 수라고, 생물 과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옳은 거 좀 찾아보도록 하죠. 5억 4,100만 년 전이면 고생대예요. 고생대. 2억 5,200만 년 전, 중생대. 1억 년도 안 되는 시간 6,600만 년 전이 신생대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는 고생대이고요. 고생대 말에 암모나이트가 멸종하였다. 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고요. 고3 중공암이. B, 중생대 말에 대멸종이 일어난 거는 고생대 말이 판게하고요. 이때 중생대 말에는 소행성 충돌. C 시대 신생대에 그렇죠. 세월이 흐를수록 됐고 제일 높잖아요. 신생대 때 생물 다양성이 제일 높네요. 18번에 4번, 19번. 지질시대 동안 멸종된 생물의 비율입니다. 멸종 정도네요. 멸종 정도. 5억 4,100만 년 전부터 나온 것이 역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이고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의 구분은 생물의 수 변화와 멸종 겁내 많이 됐죠. 원래 생물계의 큰 변화, 괜찮아요. 생물계의 큰 변화, 대규모 지각 변동이 지질시대의 기준입니다. B 중생대 말에 가장 큰은 아니고 고생대 말에, A 말에, 고생대 말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생물의 멸종 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글쎄요, 이러지 않은데요. 그냥 별일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향 없고요. 1번, 19번에 1번, 20번입니다. 두 화석이 이거 중생대 바다, 이거는 시상화석 바다. 퇴적된 지질시대는 중생대고요. 당시의 환경은 바다예요. 그리고 암모나이트 화석이나 산호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된 까닭은 그 지층이 융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떠오른 걸 융기라 그래요. 성칸브리아 시대에 발견된 화석이 적은 까닭은 개체 수가 적었고요. 생물들의
단단한 뼈나 껍질 같은 단단한 부분이 적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기 손상된 게 많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22번.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에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생물이 출현한 까닭은 바다에서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육지는 안 돼요. 육지는 자외선 때문에 육지는 오존층이 그냥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육지는 오존층이 없었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예. 성캄브리아 시대랑 비교해서 고생대 생물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건 산소 농도의 증가입니다. 산소 농도의 증가. 지질시대 동안 몇 번의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삼엽충은 고생대 말에, 그리고 공룡은 중생대 말에 멸종을 합니다. 몇 번의 대멸종에도 불구하고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는 까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한 종은 멸종하였고, 적응한 종은 생태계를 채우며 진화하였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화는 종의 분화를 진화라고 합니다. 실력 업문제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석, 이거 삼엽충 같은데요. 그 화석의 생성 조건이고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삼엽충은 고3 중공암이 신화적이라며 고생대에 번성했고요. 화석은 나의 매몰 속도 빠르고 B 조건이죠. A보다는 B에서 가장 잘 만들어집니다. 가가 발견된 지층에서 얘는 바다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고생대고요. 매머드는 신생대 육지고요. 뭐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무리가 있죠. 네, 그래서 1번에 1번. 그리고 대기 중 산소 농도 변화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겠죠. 성캄브리아 시대에 이게 광합성 세균이, 남세균이, 박테리아가 세균이에요. 출현을 해갖고 산소 농도가 진해졌습니다. 옳은 거 찾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존재는 했었는데 광합성 세균 이전에도 세균이 있었어요. 그냥 유기물들 먹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탄생을 했을 것이고요. 끝났네요. 네. 뭐 오존층이 없었으니까 육지는 아니겠죠. 바다에서 출현했을 겁니다. 이번에 2번, 3번입니다.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대륙빙하의 분포 범위와 기후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緯도가 추워요. 저緯도가 따숩고. 그런데 이때 많이 추웠나봐요. 또 많이 추웠나봐요. 계속 따숩다가 또 추웠다 그랬나봐요. 중생대는 많이 따숩네요. 위도 70도 밑으로는 이렇게 없었어. 빙하가 되게 따숩나봐요.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고생대 초기의 기후는 아니죠? 여기 살짝 초기, 중기, 말기 하면 따숩다고 봐야죠. 그냥 대체로 따숩어요. 말기에 빙하기 있었고요. 중생대는 빙하기 없고요. 대체로 따숩습니다. 온난했고요. 신생대 후기에는 중생대보다 추웠거든요. 추웠어요. 추웠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이 온도가 낮아지면 물질들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져요. 열 팽창 때문에. 그러면은 바닷물도 이렇게 좀 온도가 낮아지면 섭씨 4도까지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부피가 작아져 갖고 해수면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3번에 4번입니다. 아이고. 4번. 고생대 말기, 중생대 중기, 수륙분포입니다. 지질시 동안 생물계 변화. 이렇게 점점 많아지네요. 자,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가에서 해양생물의 서식지는 고생대 말기보다 중생대 중기에 더 넓어져서, 그러니까 이 해안선이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해안선이 나에서
척추동물이 처음 출현한 시기는 고생대이고요. 고생대, 어류가 척추동물, 어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양서류가 척추동물. 고생대 말기에 나타난 생물계의 큰 변화는 판게아 형성, 그죠? 판게아 형성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판게아 형성. 예, 기억 디귿 3번, 4번에 3번이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